이제 10억대 아파트도 추천해달라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 그래서 오늘은 서울 20평대 10억 아파트를 추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후반에 시청자 사연 코너를 하려고 하거든. 좋네. 그래서 도움 많이 될 것 같아, 그것도. 그래. 10억 아파트, 자기가 생각하는 거. 난 10억 대면 딱 떠오르는 동네 세 군데 정도가 생각이 나거든. 첫 번째 동네가 성동구의 행당동 신동아라는 아파트가 있어. 서울 안에서 그러니까 3대 업무지구라는 곳 있지. 내가 항상 말하는 강남, 종로, 여의도. 여기를 도어투도어로 40분 이내로 다 갈 수 있는 입지가 진짜 드물거든. 왕십리, 흑석동, 아니면 행당동, 아니면 용산 요 정도야, 강남 빼면은. 근데 이 행당동 신동아가 그런 아파트 중에 하나란 말이지. 이 10억대 아파트 중에 이런 입지에 학군까지 갖추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여기가 이제 무학중으로 가는데 비슷한 학군이 가락동에 송파중이라고 있어. 근데 여기도 이제 준강남급으로 되게 강한 학교거든. 근데 작년 이제 특목고 자사고 진학률을 보면 송파중이랑 좀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제 옥수, 금호 이쪽 라인 이제 행당까지 요 라인이 수요가 진짜 엄청나게 강한 라인이거든. 근데 여기에서 이제 10억대 마지막 남은 아파트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강력 추천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포구 염리동에 염리상록이라고 있어. 딱 이름 들으시면 알 거야. 아이언뉴타운의 한가운데 있는데 진짜 매력 있는 게 뭐냐면 원래 마레프라는 아파트가 이 아이언뉴타운의 대장이었잖아. 근데 요즘에는 이 마푸자라 그래서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라는 아파트가 들어왔거든. 근데 여기 커뮤니티 시설이 진짜 괜찮고 외관도 잘 해놨고 안에 임장을 가보면 단지도 잘 해놨어. 그래서 이제 마포의 대장, 아이언뉴타운의 대장이 이제 이 친구로 좀 굳어져 가는 것 같고 커뮤니티도 이제 수영장도 있고 근데 그런 아파트들로 다 둘러싸여져 있는 거야.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마레프, 마포자이 더 센트리지 이런 아파트들 안에 이제 염리동 상록이 딱 있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의 인프라를 다 누릴 수 있는 거고 이대역 위쪽에 있지 2호선, 오른쪽에 이제 애호개역 있지, 아래로 가면 6호선 대흥역 있지. 이러다 보니까 용산이나 광화문, 그다음에 여의도 이쪽으로 다 이제 가기가 편하지. 그리고 마포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용산이랑 여의도의 업무 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 우리가 모르는. 그 용산 개발 계획도 있지만 자산운용사에서 사고 있는 오피스들도 많고 여의도도 이제 오피스 공급이 되게 많거든. 그 오피스 공급이라는 게 결국 일자리의 공급이에요. 이 두 축과 함께 배후 주거지로서 가장 많이 성장할 곳이 이 아이언뉴타운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입지가 가장 큰 호재인 거지. 뭐 다른 호재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안에 이 아이언뉴타운 안에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추천해주고 싶은 단지는 이제 한강 극동 아파트라고 풍납동에 있어. 송파구라고 하면 이제 강남 상구잖아. 이 송파구가 상당히 커요. 근데 송파구의 한강 1선에 있는 동네가 딱 세 개인데 하나가 잠실, 하나가 신천, 그 다음에 이제 풍납동이야. 요 풍납동 안에 이제 한강 극동이라는 아파트가 10억대로 지금 나와 있는데 나는 이것도 이제 얼마 안 가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어. 뎁속의 원픽 단지는? 나는 오히려 지난번에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고 사실 진짜 이거는 실거주 빼고 투자 가치로서 내 개인적인 생각 얘기할 때 한강극동에 한 표를 주고 싶어. 왜냐면 일단 구가 송파구고 사실 세 개의 단지 중에 과거 데이터를 쫙 뽑아보면 한강극동이 항상 10% 이상 높았거든.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 입지가 일단 한강변에 붙어 있고 바로 옆이 잠실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도심으로 접근성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지금 여기가 왜 이 세 개 단지가 비슷하냐 가격이 이 송파 일단 규제에서 안 풀렸어요. LTV가 대출이 안 나와. 그러니까 다른 곳은 70%까지 나오는데 여기는 40%까지밖에 안 나와서 이 집이 10억이다. 그러면 아까 뭐 염리삼록이나 행당동 신동아는 그냥 단순 계산하면 3억만 있으면 돼. 근데 같은 10억이라도 이 한강극동은 6억 이상이 필요한 거야. 왜냐면 지금 LTV 40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 뭐냐? 여기가 이제 또 토지거래 허가로 묶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갭 투자도 안 돼. 그러니까 실거주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눌려 있는 거지. 근데 M1M2를 봤을 때 시장에 돈이 막 풀린 상황은 아니거든. 이제 근데 그럴 때가 오면은 이 친구가 좀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풍납동은 유물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 유명하잖아. 문화재 그런 문제 때문에 재건축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게 이제 문화재 리스크라고 풍납동의 좋은 입지를 다 깎아먹는 이제 리스크 중에 하나였어. 난 여기에서 하나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 부동산이 입지라고 하잖아. 입지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입지는 땅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잖아. 쉽게 말해서 불변하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런 유물 리스크 같은 것들은 정책 입안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요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사업이 아예 불가능한 요소는 안 되거든. 옆에 바로 뭐 풍납 미성, 그 다음에 풍납 극동이라는 400세대짜리 아파트들이 있어요. 신속통합기획이라고 이번 오세훈 시장님 되면서 나온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이게 지금 다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고 이제 사업 시행인가를 앞두고 있어. 영영 안 될 것 같던 재건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말한 한강극동이 이 단지보다 뭐 입지가 떨어지냐? 오히려 더 좋거든? 왜냐면 잠실이랑 가깝고 대단지고
거기다가 한강도 보이는 한강 일선에 있어 거의. 25평도 잘 사면 한강뷰가 보이고 이제 롯데타워 뷰도 보이거든.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저런 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유가 이게 가변 요소인지 아니면 불변의 법칙인지 그거를 판단해서 이게 지금 가격이 눌려 있는 게 일시적이다라고 하면은 그건 오히려 기회가 된다. 이런 포인트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 이제 시청자분 사연 코너를 하려고 해. 자기가 자기 의견을 얘기해줘. 좋아.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맞벌이 부부이고 저희가 모은 돈과 양가 부모님 도움을 합해서 3억 정도, 대출은 4억 이내로 해서 7억 이하 아파트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아이도 하나 있고 둘째도 계획 중이라 커뮤니티 시설 좋고 단지가 크면 아이 키우기 좋을 것 같아서 웬만하면 신도시에 신축으로 가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친구들도 신도시 대단지면 실패하는 선택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주 양주 옥정 신도시에 대박 노블랜드 더 시그니처 34평을 보고 왔는데 너무 깔끔하고 마음에 들어서 예산에도 맞는 단지라 매수하려고 고려 중입니다. 첫 내 집 마련을 두고 고민이 끊이질 않네요. 뎁송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와이프분이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얘기는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지역명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부동산의 인사이트를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92년에 일산이랑 분당이 동시에 분양을 했거든. 일산에 강선마을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다음에 분당에 푸른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어. 같은 시기에 5,20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분양을 했어. 근데 지금 분당 푸른마을은 얼마일 것 같아? 지금 매물이 17억에서 18억으로 나오고 있거든. 근데 일산 강선마을은 지금 매물 호가 기준으로 5억도 있고 쌍원은 4억대도 나와 있어. 시작점이 같았는데 왜 4배 차이가 나려고 하냐. 한 곳은 서울이고 한 곳은 뭐 지방도 아니고. 그래서 좀 작은 환경으로 따지자면 분당 중앙공원보다 오히려 일산 호수공원은 더 이쁜 것 같거든 나는. 그리고 학군도 분당에 이제 순회중이라고 좋은 중학교 있지만 특목고 자사고 진학률로 따지면 일산의 신일중이 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작년 기준으로 더 높았던 걸로 내가 기억해. 근데 이제 확실히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일자리의 접근성이야. 그러니까 같은 동 안에 일자리를 품고 있지 않은 한 주거 중심으로 될수록 베드타운의 성격이 강해지잖아. 그러면은 매일 일자리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단 말이지. 그러면 일자리로의 접근성이 집값의 핵심 그 구매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수원, 판교, 내가 말하는 이 업무지구의 1인당 이제 소득이 종로를 지금 이미 앞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수원에 출근하시는 분도 판교에 출근하시는 분도 강남에 출근하시는 분도 내 집을 보러 온다는 거야. 신도시의 대단지 쾌적하고 뭐 아파트의 균질성 너무너무 중요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신도시의 대단지가 일자리와 접근성이 우수한지. 옥정 신도시처럼 지하철 타지도 못해요. 자차를 가지고 이제 종로로 가도 아마 1시간이 넘을 거야. 출퇴근 시간은. 강남에는 거의 불가능일 거고. 나는 그래서 아이 키울 때 워낙 좋고 뭐 실거주 환경 너무 좋은 거 알지만 진짜 내 아이를 생각한다면 이제 아이들이 부모의 도움을 필요한 시기는 정말 결혼 이후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 아이가 다 크고 결혼 이후까지 이제 든든한 이제 경제적인 기반을 내 선택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지금 기로에 서신 것 같아.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어. 이 시청자분한테 추천해줄 단지가 어디야? 지금 딱 한 군데가 생각나는데 광명시의 철산동에 철산 레미안자이라는 유명한 아파트가 있거든. 바로 옆에 철산 한신이라는 아파트가 있어. 장점이 뭐냐면 철산동 자체가 이제 가산 디지털 업무지구랑 붙어 있어. 그리고 구로 디지털 업무단지랑도 붙어 있어서 업무 수요를 이제 흡수할 수 있는 배후 주거지고 태생부터가 여기는 약간 신도시처럼 택지 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평지에 아파트만으로 이렇게 쫙 계획도시처럼 진짜 깔끔하게 돼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주변에 붙어있는 구로구랑 금천구에 비해서 주거 환경이 훨씬 더 좋고 학군도 그에 따라서 더 좋아졌어. 그리고 광명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지금도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진짜 대장인 철산중 12단지, 13단지 아직 안 들어왔거든. 여기가 이제 새 아파트로 완성이 되고 나면 또 한 단계 위상이 올라갈 곳이기도 해. 그래서 꼭 이제 철산 한신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뷰, 뭐 조금 구축이더라도 일자리 접근성 이런 것들을 1순위로 해서 좀 다시 시야를 이제 바꿔서 아파트를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네. 그리고 지금 정말 뭐 매물이 하루가 다르게 뭐 접었다 그 다음에 계약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금액대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게 서울의 12억대 매물들이 진짜 큰일이 난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음 영상 다음 주에 바로 올려드리면 좀 빠르게 움직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네.